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초실성 김한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기출특강 3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0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계속 기출문제를 반복하시면 금방 민법 점수가 현저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04번 전세권을 하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을 갑에게 3억 지급했죠. 그런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을은 갑과 계약했으니까 계약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평,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평,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을이 대항력 있다는 말은 병은 갑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즉 양수인 병은 전세권 설정자 갑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을이 병에게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설정자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은 2년간 절대 안 쫓겨나요. 그리고 2년 지나서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3억을 받을까요? 병입니다.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신소유자 병에게 3억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럼 전세권 성립 요건은 일단 갑과 을 간의 전세권 합의, 물권적 합의하고 전세권 등기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인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그럼 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근데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을이 예전에 갑에게 3억 받을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전세권 계약합니다. 예전에 3억 받을 채권으로 오늘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꼭 전세금이 수수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전세권 등기가 되죠. 근데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거 등기 공무원이 했죠. 따라서 일단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유효로 추정해 줍니다. 이 두 개를 꼭 잘 기억하세요. 이어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오늘 정확히 외우겠습니다. 먼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똑같이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최장기 제한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전세권을 공부하죠. 그럼 전자를 써봐요. 그럼 1, 2, 3, 4, 5, 5죠. 다음 최단위예요. 최장이에요. 장자를 써봐요. 그러면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두 번째,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죠. 먼저 최단기간 제한, 최단기 몇 년이죠? 1년 보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전세권 6개월 약정면 유효지만 건물 전세권을 6개월 약정하면 1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소멸됩니다. 자, 그럼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등기 없이. 등기 하에하금 틀립니다. 등기 없이도 갱신 여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단기가 몇 년이에요? 1년. 그래서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 자, 애울게요.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 그래서 건전해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입니다. 다시 법이 한 개라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울 수 있겠죠? 다음 304조가 있습니다. 자, 1항 보세요.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때 전세권 여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타인 토지라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나대지에 우리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 건물 지었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 설정합니다. 이 건물 전세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304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물은 갑토지, 타인 토지였죠. 그러니까 종된 권리,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그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면 건물 전세권은 종된 권리에 미치겠죠. 이게 304조입니다.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를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물권자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됩니다. 그럼 유지 수선에 드는 돈이 필요비라 이자들이 직접 필요비를 드려야 됩니다. 소유자, 설정자에게 이자들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저는 피를 싫어한다. 여보세요. 전 피를 싫어해요. 전세권자가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전 피를 싫어한다. 꼭 외우세요. 309조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필요한 수선을 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해야 되죠? 거기 들어간 돈이 필요비라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 규정이 있는데 이 전세권은 일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고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잖아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상린관계 규정이 다 준용됩니다. 또 시험에 지문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 1부네요. 건물 1부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우리 2층에만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기간이 끝났어요. 설정자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건물 전체 건물을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고작 2층만 빌린 자가 건물 전부를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만약 저당권자가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경매 신청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고작 2층 일부만 빌렸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권 전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 그럼 약정 유효죠. 최단기간 1년, 건물 1년 보장되죠? 유효입니다.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전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토지든 건물이든 1년 약정 유효입니다. 2번 전세권 전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게 아니죠. 아까 대항력에 따라 있죠. 그래서 양수인이 승계받아서 신소유자,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 3번 필요 없어서 뺐습니다. 보지 마세요.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맞았죠.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 제3자 누구에게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 아까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건물 철거 청구, 즉 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전세권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 없어요. 아까 건물만 1년이었죠. 건전한
단일법이요. 틀렸습니다.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 맞았죠. 정답 1번이고 2번 맞았네요. 아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신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3번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이라 전세금 지급은 전세금 성립 요소입니다. 4번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뒤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번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요건이 아니라 했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타인 토지네요. 타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설명 옳은 겁니다. 근데 뭐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전세권 그게 중요해요. 뭐 문제는 그냥 필요 없어요.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럼 1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다 틀렸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2번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다음 신소유자죠.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합니다. 아까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3번 건물 일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단 우선 면제권은 있다 그랬습니다. 4번 X 필요 없어 뺐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지문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4번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5번에 이제 경매에서는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다 소멸합니다. 5번 건물을 위해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누가 경매하든 최선순위 파란색 글씨 1순위 저당권부터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순위 무조건 소멸해요. 그 밑에 전세권 소멸합니다. 그 밑에 2순위 무조건 다 소멸해요. 다시 문제 5번 건물을 위해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그 다음 누가 경매했는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시험은 2순위 저당권이 경매입니다. 여기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 맞았죠. 맞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았습니다.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둘 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은 을소유네요. 을소유 단독주택, 즉 건물 일부인 X부분에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고 갑이 전세권자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권자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원칙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자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지상물의 지가 땅지자라 이건 토지 전세권자가 청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파란색 글씨 주택 전세권자죠. 이 건물 전세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지상물 매수는 토지 빌린 자가 하는 거죠. 정답 2번이네요. 아주 엉뚱한데 정답이 있었네요. 근데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엉뚱해서 찾기 힘들었어요. 기억하세요. 땅 지자라 지상물 매수는 토지를 빌린 자가 청구합니다. 좀 이따 문제 나와요. 다음 3번 갑의 전세권 전속기간 만료한 경우 그럼 당연히 전세권의 용의물적 권능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으로 바뀌는 거죠. 4번 갑은 건물 전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가 아까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비교하세요. 5번 설정자 을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 갑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랬죠.
4번, 5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5번 전세권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금 지급 받는 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겸비하고 있죠.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없다 했습니다. 4번 일단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2번에서 2번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겸하고 있다 했죠. 그럼 4번 채권 담보네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용의물권 성격이 남아있네요.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니까 용의물권 성격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세권은 유효입니다. 맞았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2번처럼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둘째 줄에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럼 용의물권 성격이 남아있으니까 전세권은 유효 맞습니다. 다음 5번 X 볼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전세권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금 받는 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2번도 계속 나오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 나면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들렸죠.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 누구에게나 대양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네요.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죠. 이건 토지 건물 똑같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3번은 313조입니다.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 상린관계 규정이 아까 준용된다 그랬죠. 꼭 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용의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 규정이 인정됩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의물조건 등은 소멸합니다. 근데 담보물권으로 바뀐다 그랬죠. 정답 5번입니다. 7번 갑은 그 소유 건물 일부에 관해서 을명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틀린 겁니다.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랬죠. 3번 X 볼 필요 없어요. 4번 갑이 X건물 소유권을 제3자 B형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설정자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신소유자 B형에게 전세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 현상 유지에 지출한 통상 필요비, 통상에 속으면 안 돼요. 아무튼 무조건 필요비 X. 아까 전 P를 싫어해요. 무조건 필요비 상환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전 P를 싫어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을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이 맞춰주었다. 틀린 겁니다.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 맞았죠. 아까 최장기 제한 10년이었죠? 맞았습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란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가름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3번이 아까 304조. 갑이 X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이 종된 권리, 지상권을 취득가 있다면 우리 전세권 여력은 종된 권리, 그 지상권에 미친다. 이게 아까 304조였습니다. 4번. 우리의 전세권이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맞았어요. 갑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 여력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협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이 등기 누가 했어요? 등기 공무원이. 그래서 유효로 추정한다 그랬죠.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직이 없으나 유효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이 해줬잖아요.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전세권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입니다. 2번 아까 나왔었죠?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자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용의물권 성격이 있잖아요. 그 효력은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계속 나오죠? 법정 등기 없이 제일 끝에 등기 없이도 맞았어요. 제3자 누구에게나 전세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도 계속 나오죠?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아까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맞았습니다. 5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부 경매할 수 없다 그랬죠?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시험은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은 아까 존속기간을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자, 토지네요. 토지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이 있죠. 최장기 제한 10년 있었습니다. 2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을 한다. 이건 건물에만 있죠. 아까 이었죠. 건전한 단일법이 유효였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죠. 이게 정답이네요. 최장기 10년. 4번 토지 빌렸잖아요. 그럼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아까 땅 지자라 토지 빌린 사람, 토지 전세권자, 토지 임차인, 지상권자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나온다 했잖아요. 5번은 건물이죠. 건전한 단일법이 이후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요. 2번 최단기간 1년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건물에만 있어요. 자, 5번 건물이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보죠. 다시 보세요.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건물에만 있다 그랬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세권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담보물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